자, 화이팅 하시고 이번 시간에 우리 징계 한번 같이 잘 마무리 정복하도록 합시다. 징계. 자, 우리는 40페이지를 오시면 징계 그 제도라고 있네요. 40페이지에 징계 제도라고 있습니다. 짠짠. 징계 제도. 자, 먼저 1번 문제는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요? 총경과 경장에 강등과 정직은 청장이 한다. 자, 이 지문은 뭐 만들어진 지문이 아니고 징계령에 있는 조문 지문이에요. 예, 조문 지문이니까 꼭 챙겨주셔야 되고. 자, 이번에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경찰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3번 그 집행이라고 돼 있는데요. 경징계는 15일 안에 집행하고 중징계는 지체 없이 제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제청을 집행의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징계는 15일, 중징계는 지체 없이 집행하는데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는 경징계, 중징계 구분 없이 모두 15일 안에 교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4. 징계의 소멸시효가 3년인데요. 성폭력, 자, 성매매, 성희롱인 경우는 몇 년이다? 10년이죠. 금품인 경우에 5년이죠. 징계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금품이면 5년, 성범죄이면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어서 옳은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조문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또 살펴주시고 이해 안 되시는 내용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징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서 이거 한 가지씩 설명하다 보면 중요한 내용을 못 하니까요. 자, 스스로 풀어주시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시고.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45페이지에서 45페이지 그 권익보장 제도가 있는데 44페이지에서부터는 권익보장 제도죠. 그 권익보장 제도에서 주로 문제의 영역이 소청입니다. 소청이고 이제 행정소송은 근래 와서 이제 조금씩 문제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자, 문제 9번 아래 10번인데 여기 지금 100번이라고 돼 있는데 10번이 맞겠죠. 자, 오타도 수정할 겸 바르게 된 것은 했습니다. 자, 그 기억번 자, 시험에 부정행위하면 5년간 자격을 정지하죠. 승진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 부정행위하면 5년간 자격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니은번 총경 이상, 자, 추천, 제청, 거쳐 대통령이 하는데, 자, 반갑네요. 전휴직 강정복 청장이 한다. 좋습니다. 그런 내용. 그 밑에 보기를 보면 속어로 접근을 해 가니까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돼요. 속어로 접근해 가면. 그런데 그 밑에 미음번에 보면 1월에서 6월이면 6월, 7월에서 12월이면 12월, 자,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맞거든요. 그럼 결국은 디귿, 리을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또 리을번은 틀린 지문이라서 리을, 경장을 경사로 근속 승진하려면 5년 지나야 되죠. 그리고 경사에서 경이 갈 때 6년, 자, 6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결론은 디귿번에서 판가름 나는데 전시에는 2년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계급정년은 연장되는데 연령정년은 연장이 안 됩니다. 이 경우 치안감이 아니라 치안감과 경무관. 치안감과 경무관은 장관 또는 장관과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되고, 총경과 경정은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건 출제자만이 그냥 고집스러운 좀 문제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경간부 스타일 문제로 나온 것 같아요.
공채 시험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답을 찾아라. 아무튼 이 문제가 20년 그 1차 시험 때 그 20문제 봤었거든요. 당시는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왜 1차 시험이 5월에 있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3월이었던 시험이 5월로 2달이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수험생도 다 힘들었던 시기고 저희도 다 마스크 쓰고 강의하면서 힘들었던 시기인데 이렇게 문제를 코로나처럼 내버리면 자, 아무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 기억이 아주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네요. 자, 이제 옆으로 오셔가지고 뭐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뭐 숫자 바꾸는 지문들이니까 한 번씩 읽어주시고 우리 14번 문제에서 근평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근무성적 평정은 정말 승진에서만 다뤄지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용어가 사실 거의 처음으로 문제로 등장한 첫 기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악명 높았던 22년 8월 2차 시험입니다. 이때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울면서 나왔거든요. 이 세 과목 다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필기 커트라인인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시험이 22년 8월 2차거든요. 그래서 22년 8월 2차 시험들은 아주 멋집니다. 코로나 형님들 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1번에 근무 성적 평정은 현대에 이르러 조직 발전의 기초로 작용하는 공무원의 능력 개발과 행정 제도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평가를 하지 않으면 능력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가를 해야만 능력 발전을 한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기출문제를 다뤄드리는 그 이유도 이걸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능력 발전을 꾀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특공대야. 특전사야. 알았죠? 특수부대야. 특별한 분들이야. 화이팅!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그죠? 뭔가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능력 개발과 행정 제도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2번 전통적 근무 성적 평정. 자, 여기서 현대적 근무 성적 평정 이렇게 나오면 다면평가예요. 그죠? 근무 성적 평정. 지금 기출에 나오는 지문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예상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제자가 출제를 들어가면 출제 측으로부터 기출문제를 받거든요. 그럼 기출문제 지문을 보고 응용을 해서 낸단 말이야. 그러면 전통적 근무 성적 평정점이라고 하죠. 점수를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한다. 전통적 평가 방식. 빠르고 쉬운 반면에 주관적인 왜곡에 의해서 점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근무 성적 평정은 다면 평가 방식을 사용한다예요. 사용할 수 있다예요. 사용할 수 있다예요. 이건 인사권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저희 경찰 공무원 조문에는 근무 성적 평정과 경력 평정은 반드시 인사 점수에 반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면 평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근무 성적 평정은 생산과 능률성에 중점을 두어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고 인사행정의 표준화와 직무 수행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여기 포인트가 생산성과 능률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면평가 방식 같은 경우는 생산과 능률성에만 초점을 두는 겁니까? 고객 만족에 신경 쓰는 겁니까? 고객 만족에 신경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민원인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민원인에 대한 평가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회사 내에서 상사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근데 여기는 상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동료와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동료와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게 마인드,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성과 평가의 요소로 반영을 했을 때 이게 우리 시험 기출 중에 하나죠. 강력 사건에만 집중하게 된다.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승진에 유리한 강력 사건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건 과거의 방식이지. 그죠? 주민 만족, 시민 만족을 위해서는 이제 살인 사건만 해결해요. 세발 자전거 절도 사건도 관심 가져요. 세발 자전거 절도 사건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과거 우리 기출 영역 내용이거든요. 고객 만족도를 성과 평가의 요소로 삼는다면, 그죠? 삼는다면. 자, 이제 우리 그 3번 근무 성적 평정에서 여기 밑줄하는 거 보세요. 근무 성적 평정에서 제1평정, 제2평정 요소가 있어요. 자, 제1평정 요소는 제가 기, 포, 행이라고 했습니다. 기여도, 포상실적,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데 행안부령에 들어가면 내용이 없어요. 다행이죠. 자, 그리고 여기 제2평정 요소는 실, 태, 능, 근무 실적, 직무 수행 태도, 직무 수행 능력이다. 그래서 얘는 주관적이니까, 자,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죠? 자, 그 밑줄 거 봐요. 집중화, 엄격화. 집, 중, 화, 격, 화. 이거 방지 목적이야. 이걸 방지하고자 강제 배분법을 사용하는데 여기 엄격화의 반대말이 뭐예요? 관대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험 문제에서 엄격화를 관대화로 바꿨어도 옳은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중용이거든요.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있잖아요. 엄격화,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다든지 평가를 너무 완만하게 관용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주관성이 너무 개입되잖아요. 엄격하지도 않게, 관대하지도 않게 객관적으로 중용을 지켜서 평가를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무슨 법을 사용한다? 이걸 방지하고자 강제 배분법, 강제 배분법을 사용한다. 그 강제 배분법에는 수우 양가. 그래서 이사 가자 그랬죠? 합격해서 독립했다 3.1운동. 이사 가자 3.1운동. 20%, 40%, 30%, 10%의 강제 배분법을 사용한다. 그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위부는 민원인으로부터 고소 고발 사건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만족도 평가를 좋게 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분들은 배제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 승진이 100%예요. 40%를 초과할 수 없어요. 40%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내가 근속 승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까봐 기피 부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강제배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번이 정답이에요. 집중화, 엄격화. 이 문장도 지금 다 쓰이고 있어요, 시험에서. 자, 관대화로 바꿔 나와도 같은 말이에요. 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과
자, 고소 고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에 대하여 자, 수우 양가 분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에요. 자, 4번 총경에 대한 금평은 제2평정 요소만 해요. 자, 제2평정 요소만 매년 1회 실시합니다. 여기 근무 실적, 태도, 능력인데 여기 근무 실적을 포상 실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뭔 뜻인지 이해되죠? 자, 문제 15번 갑니다. 자, 15번에 중징계 의결 요구 후 직위 해제 사유인데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한다. 이는 능력과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만 적용돼.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하는 건 직위 해제 사유 5가지 중에 능력과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그리고 3번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소속 경위의 경감으로의 승진. 거기 밑줄 하나 봅시다. 자, 경위의 경감으로의 승진이니까 뭐 경감과 경위로의 승진은 시도지사가 하죠. 승진. 나머지는 누구에게 줬다? 시경위에게 줬기 때문에 자, 경위을에 대한 휴직이라든지 직위 해제 있죠. 이런 건 모두 다 시경위가 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4번에 순경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유예를 받고자 해요. 이때 유예 신청하면 무조건 해준다. 현재 중경에서 5%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5%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역은 한다인데요. 학업은 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을 이행하러 가시는 분이 유예 1순위예요. 그래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유예해야 한다가 아니라 유예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합시다. 자, 정답은 2번인데 그 만약 의결정죽수 계산을 위해 이 문장은 제가 그냥 추가한 거예요. 임의대로. 당시 시험에서는 그냥 출석위원이 위원장 포함 12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부 정답 처리됐는데요. 저희가 징계회의할 때 징계위원회 구성 11명에서 51명이고 자, 회의를 진행할 때는 몇 명만 나오면 돼요? 4명에서 5명, 4명에서 6명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4명이 나왔을 때 과반수는 셋, 5명이 나왔을 때 과반수도 셋, 6명이 나왔을 때 과반수는 넷. 그래서 3명이나 4명이 될 때까지만 더해 내려가면 징계 결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4명에서 6명이 아닌 12명이 나오니까 틀렸다고 풀었는데 시험 끝나고 가답 발표될 때 가답 발표될 때 우선 답 발표할 때 옳은 걸로 처리돼 가지고 의제기에서 이걸 전부 정답으로 만들어줬다. 요 하여튼 문제 자체는 계산 문제로 좋은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2명이니까 과반수는 몇 명이에요? 7명이죠. 그래서 7표가 될 때까지 더해 내려가면은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여기 판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판례. 요즘 이런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처분이다. 처분 이전의 준비 단계다. 처분을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하니까 제가 여러분 학생들에게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요. 태도 점수라든지 수업 태도 점수라든지 평가 점수라든지 모의고사 점수라든지 이런 걸 막 수집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상품을 주기 위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근데 그 순위에서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진행되는 행위다. 준비 행위다. 준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라서 이건 쟁송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자, 2번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여기 그 8세 이하이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게 자녀 휴직 대상자예요. 지금 그 자녀 휴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올리겠다고 정부에서 지금 선포는 했는데 국가 공무원 규정상은 2학년 이하 8세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규정이 이걸 6학년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6학년까지 올리겠다고.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근데 이제 그죠? 자, 8세 이하니까 해당되겠죠. 1년간 휴직했을 때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로 인정을 해준다. 통상의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제 선택 전환 공무원의 경우 1년 동안은 최저 근무 연수로 인정해준다.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경우 1일 최소 근무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다? 3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령에 가면 그 3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요. 최소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근무하는 것을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자, 4번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 관련 없이 50만 원의 향응을 받아. 자, 돈 때문에 감봉을 받으셨어. 그럼 감봉 받으면 12개월인데 금품 때문이면 6개월 연장되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승진 및 호봉 승급이 제한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조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18번이죠. 자, 17번은 소청심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청심사. 짜잔짠짠. 17번에 그 문제 1번에요. 소청심사는 원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원처분이 해임이죠. 자, 해임보다 더 무거운 파면을 할 수 없고 2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와 변경 명령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별도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 당의 효력은 뭡니까? 당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겠어요. 자, 그 해임 처분의 징계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 그 밖에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3번 해임 처분을 그 해임 처분에다 밑줄을 하나 그으시고 파해 강정 중징계죠. 이거 새로 들어온 건데 출제된 거죠. 자, 파해 강정 중징계 있죠. 중징계 의결에 대한 취소 결정. 취소 결정은 의결 종족수가 기존의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중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새로 들어왔는데 저희 시험에 이제 바로 출제가 됐죠.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위원 3분의 2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취소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결정을 할 때는 다시 의결 종족수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죠. 취소할 때는 이 의결 종족수지만 취소 이후에 다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의결 종족수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4.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받은 날 나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18번에 가장 적절한 것을 하고 물어봤어요. 자, 지구대장 경감갑과 동일한 지구대 소속 순경을이 자, 경감하고 순경이 같이 잘못한 사건이라면 누구를 기준으로 징계위원회 관할을 정한다? 상급자, 경감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 그죠? 그럼 경감에 대한 징계 사건은 어디에서 의결해요? 경찰청, 시도 경찰청에서 하지.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시험 보러 갈 때 항상
요 그림 그려놓고 풀어라 했거든요. 요 그림 그려놔라. 기본 시간에도 있잖아. 경무관상, 국무총리, 총경, 경정, 경찰청, 경감, 경찰청, 시도경찰청, 그리고 경위야, 경찰서.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한다. 자, 여기는 국무총리, 여기는 경찰청, 자, 여기는 경찰청, 시도 경찰청, 여기는요 경찰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그래서 여기는 보통 징계위원회라고 그러죠. 여기는 중앙징계위원회, 여기는 국무총리 소속의 징계위원회. 그러므로 18번에 1번에 가시면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 또는 시도경찰청이라 해야 맞겠죠? 경감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2번에 가면 임용 당시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요. 국가가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는 무효로 본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번 땡땡 경찰서 소속 경사병에 대한 정직 처분은 자 서장이 행하지만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청장이다. 틀렸죠? 처분권자입니다. 처분권자. 따라서 경찰서 소속 지금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해요?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해요? 국가죠, 국가. 만약에 이게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했으면 시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니까 여기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에요. 시도경찰청장. 왜냐하면 경찰서장은 무엇에 대한 권한이 없다? 전보권만 가지고 있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직 처분을 서장이 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서장님은 무슨 권만 가지고 있다? 전보권을 가질 수 있다거든. 그래서 서장님은 인사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로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그 시도경찰청장이 되지. 자, 4번에 가시면 여기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직자가 있다. 자, 이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그 표창장이 정액에 수여된 표창장이 아니라 단체 표창이라면 감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징계 받기 전에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장을 받으면 감경받을 수 있잖아요. 그 개인 표창이지 단체 표창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건 판례의 내용입니다. 본인이 단체 표창 받은 게 있어가지고 감경을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쟁송 가가지고 결론은 안 되는 걸로 단체 표창은 안 됩니다. 자, 19번 그 이해 충돌과 관련하여 적절한 것을 했는데 1번 여기 구도 안 됩니다. 서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1번 지문은요. 직간접에서 간접도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곳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1번에 답을 하신 분은 진짜 꿀밤이 2대 나갑니다. 자, 직접이어야 되기 때문에 간접 틀렸고 구도 틀렸습니다. 자, 2번은요. 역시 구도 틀렸습니다. 자, 서면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3번 자, 1시간 동안 강의하고 5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자, 이 경우요. 4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과 사례금 10만 원 지체 없이 반환해야 되는데 소속 기관장 잠 못 자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공자에게 반환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 공직자 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금지 관련된 내용이었고 20번에 내려오시면은 그 3번이 바르지 않죠. 증여 포함이 아니라 증여 제외라고 해 주세요.
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스스로 한 번씩 보시고. 자, 23번에 그 임용의 시기라고 있는데, 자, 임용의 시기. 임용장, 자, 임용 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이었고, 재직 중 전사하거나 순직했을 때 특별 승진할 수 있는데, 특별 승진 임용은 사망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 사망일 전일이다. 사망일 전일을 임용일자로 본다. 사망하신 분을 승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하기 전날 승진하시고 사망한 걸로 간주가 되니까요. 사망일 전일. 참 좋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번 지문 있죠.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됐을 때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 요 문장이 경찰 그 공무원 임용령에서 삭제됐죠. 삭제돼서 이 문장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그 파리제 파일 있잖아요. 파일은 변경을 해놨어요. 그 없는 지문을 문장에다 넣어놓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이 문장은 경찰 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서 삭제돼서 사라졌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경찰 공무원법 15조 2로 바꿔놓고 있거든요. 15조 2. 이 법령정리 2라든지 합격노트 가시면 경찰 공무원법 15조 2가 올해 6월부터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아직 기출이 안 됐지만 법에 있다 보니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파일들은 이걸로 교체를 해놨어요. 15조 2 전사 순직한 승진 후보자의 승진. 자, 따라서 승진 임용 전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 임용 전에 전사나 순직을 했어요. 이때 승진한 걸로 본다. 언제요? 사망일 전날. 이 문장이 새로 들어왔어요. 올해 6월에. 그래서 이 문장으로 교체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걸로 같이 교체해서 수정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해드렸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26번. 26번이 23년 1차 시험 40문제 중에, 그래서 23년 1차는 좀 기출에서 많이 나온 회차의 문제라서 그래도 조금 경찰하기 쉬웠던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 문제를 좀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 이유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1번, 2번, 3번은 행동강령 내용입니다. 4번도 맞는 지문인데 경찰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 4번 문장은 정치 운동 금지예요? 정치 관여 금지예요? 예? 정치 관여 금지죠. 정치 관여 금지인지 정치 운동 금지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단체 결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국가공무원법이고, 정치 활동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경찰 공무원법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 활동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때 정치 활동이라 하면 제가 수업 때 관방찬익이라 그랬죠. 관방찬익. 관여, 방해, 지원 방해, 찬양 비방,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약속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관방찬익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 관여 금지가 처음으로 저희 기출된 지문이 이 4번 문장이에요. 옳은 지문이고 행동 강령의 내용이 아니어서 답은 4번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27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자, 2번에 가시면요. 시간에 30만 원을 약속받고 강의를 했는데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총 3개월간 진행을 하였다.
자, 월 1회 자, 총 3개월간 진행을 하였다. 이 경우 갑 총경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사례금은이라고 했는데요. 자, 월 1회 총 3개월간 진행을 하였다.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사례금의 총액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회 40만 원이고 몇 회를 초과할 수, 자,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얼마를 받을 수 없어요? 6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죠.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때 지금 총 3개월간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60만 원씩 자, 3개월이니까 자, 3개월이니까 6, 3, 18에서 최대 1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 사례금은 180만 원까지고 그 이상을 받으셨다면 요건 초과 사례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과 사례금. 그래서 27번은 정답이 2번이 오르지 않고요. 우리 자, 나머지는 뭐 옳은 지문으로. 자,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어디로 가야 되나? 자, 28번.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1번은 만료된 다음이란 단어 있어야 되고 2번은 복제는 행안부령이고 3번 자, 면허가 취소됐으면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죠. 자, 29번에 적절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4번 지문 가시면 15 임용 경찰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재청에 따른 동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 파면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장 무거운 징계의 절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파면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고 우리 시행규칙 불령에 있는 조문이다. 파면으로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30번 가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건데 여기 뒤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자, 갑니다. 경력평정이라고 나옵니다. 경력평정 밑줄 하나 볼까요? 기본 경력, 초과 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기본 경력, 초과 경력. 우리 그 법령정리 2 자료 15페이지에 가면 법령정리 2 자료 15페이지에 가면 자, 순경의 자, 기본 경력 점수 그리고 초과 경력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력 평정이죠. 경력 평정 점수는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한다? 35%. 근무, 성적, 평정점은 65%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죠? 근무 성적 평정은 제1평정 요소와 제1평정 요소와 제2평정 요소를 결합해서 근무 성적 평정을 경력 평정과 초과 경력은 합쳐가지고 경력 평정 점수에 반영이 돼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승진 후보자 명부를 계급별로 작성하되 총경 이하에 대해서 작성한다고 그랬어요. 총경 이하에 대해서. 자, 이때 그 순경이 경장으로 승진하려면 근속 승진이 몇 년이죠? 4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4년이기 때문에 3년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승진 준비해요?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지. 그래서 기본 경력 1년 6개월, 초과 근무 경력 6개월 이렇게 해서 요거 합치면 2년이잖아요. 근속 승진해서 2년 남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순경에서 2년 정도를 근무하신 분을 심사해서 승진을 시켜주는 게 낫지. 그 나머지 이제 2년, 나머지 이제 지나신 분은
곧 근속승진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하나만 더 하면 경장에서 경사로 갈 때 몇 년 정도 근무하면 근속승진해요? 5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본 경력 2년이고 초과 경력이 1년이에요. 그럼 이거 합치면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근속승진해서 몇 년 남아요? 2년 정도 남는다는 거죠. 어떤 스토리인지 있죠? 이걸 다 기억할 필요가 없고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알았죠? 자, 순경에서 2년 경과된 사람은 점수를 더 준다 이 뜻이야. 어떤 뜻이 알겠죠? 이제 순경 단 사람보다는 2년 이상 순경을 단 사람한테 뭘 유리하게 해주겠다? 심사 승진을 유리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이상은 점수로 안 준다는 거지. 그 이상은. 자, 그래서 1번. 기본 경력, 초과 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경위 경사 계급의 기본 경력으로 포함되는 기간은 기본 경력으로 포함되는 기간은 2년이 아니라 여기 3년이에요. 3년. 알았죠? 3년. 자, 여기 우리 실무에 있는 문제야. 실무에.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은 우리가 자주 보는 거잖아요. 자, 2번 경무관 이상 계급의 승진은 심사. 총경 이하 계급별로 명부 작성. 경위 이하 2계급 특징 가능합니다. 자, 31번. 판례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1. 위법 부당 권리 침해 소청 가능합니다. 침해됐을 때 소청 기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 2번 밑줄 사회보장. 사회보장으로서 연금법과 재해보상법이 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77조예요. 권익보장제도에 사회보장제도가 있거든요. 그 사회보장을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연금법 그리고 재해보상법이에요. 맞는 질문이고. 자, 3번 휴대는 공무원법입니다. 4번 무기 휴대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관은 허가 없이, 그 허가 없이에다 밑줄 긋고 허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총포를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공기총을 한 자루 소지할 목적이다.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는 소지허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소지허가 없이 틀렸어요. 우리 강론 총포 소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또 다뤄드려요. 총기를 소지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 공무원이라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자, 32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우리 4번에 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자,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완성이 된다. 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재해보상 같은 경우는 자, 요양급여, 부조급여 같은 경우는 3년이고 나머지 급여는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금 무조건 5년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5년으로 풀어주시고요. 여기 1번 있죠. 인사혁신처장이 결정을 하고 공단이 지급을 합니다. 2번 급여 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대개 공단으로 위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받았는데요. 연금 액수가 적은 거예요. 이때 소송은 무슨 소송으로? 당사자 소송으로 가. 이해되시죠? 근데 당사자 소송도 항고소송이죠. 아니, 행정소송이죠. 당사자 소송도 행정소송이죠. 그러면 행정소송 전에 무슨 소송 가능하겠어요? 행정심판 가능하죠? 근데 그 행정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3번에 가면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행정심판이에요. 알았죠?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행정심판이야. 그럼 행정심판은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잖아요. 행정심판은 그렇습니다. 소청이 아니에요. 왜 여기 180일, 90일이 있는지 알겠죠? 예.
공무원 재해 보상 무슨 위원회요? 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게 일종의 행정심판이에요. 그래서 90일, 180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제 33번에 1. 거짓 보고 통보했다면 전시에 거짓으로 보고 통보하면 7년 이하예요. 7년 이하. 자, 2번 밑줄 6이. 3번 밑줄 5번째 줄 6이. 6이. 내버려 두고 토끼면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전시예요. 비상사태 시에요. 2번에 6이. 3번에 지휘권을 이용하여 유기하거나 자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1년이다, 3년 이상이다? 3년 이상이에요. 이게 실무에 있는 문제예요. 아셨죠? 3년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34 정치운동 금지가 아닌 것. 자, 여기서 4 기부금 모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방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가 관, 방, 찬, 익. 얘는 운동금지다, 관여금지다? 관여금지거든요. 관여금지. 운동금지랑 관여금지랑 구분합시다. 자, 35번 판례에다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판례에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자, 여기 4번에 징계에 관한 일반 사면이라고 밑줄 그어볼래요? 징계에 관한 무슨 사면이요? 일반 사면인데 여기 사면권이죠. 사면법에 따라 사면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대통령. 대통령. 근데 지금 형사에 관한 사면이에요? 징계에 관한 사면이에요? 징계에 관한 사면권을 대통령이 발동하잖아요. 그럼 공무원 징계에 따른 불이익이 사라져요. 자, 그래서 징계에 관한 일반 사면시 강등이야. 자, 뭡니까? 불이익 제재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승진 및 호봉 승급 제한이죠. 18개월, 12개월, 6개월 요게 없어져요. 알았죠? 그래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에는 영향을 안 줘. 파면이나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줘. 그래서 징계에 관한 일반 사면권을 대통령이 발동하면 자, 파면 처분은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공무원은 파면으로 이제 지위를 상실한 공무원이 다시 출근할 수 있다. 계속 집에 있어야 된다. 계속 집에 있어야 돼요. 알았죠? 파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으로서 다툴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되죠? 왜? 다시 출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 파면 처분이 억울하다라고 해서 소송하던 거 그만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지. 소를 통해서 자기가 이기고 싶은 얻을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 됐어? 좋았어. 자, 대신 승진 및 호봉 승급은 사라지게 돼요. 알았죠? 사라져. 자, 이제 36번으로 가시면 여기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등록하고 공개는 몇 개월 이내 한다고 그랬죠? 1개월,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취업심사 대상자라고 있는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몇 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에 취업이 안 돼요?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에 취업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거기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2개월이다. 1개월이다 이 말입니다. 1개월. 제가 요즘 드리고 있는 또 법령 조문에는 그걸 새로 추가시켜 놨는데요. 그 공직자 윤리법상 자, 취업 제한이죠. 취업 제한은 몇 년간 근무했던 곳에
2년간 근무했던 곳에 자, 5년간 근무했던 곳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알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취업이라는 것은 취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내죠. 국민건강 건강보험료도 내고 연금도 내고 소득에 따른 연금도 내고 또 뭐 회사를 이렇게 다니는 재직증명서 같은 걸 발행해 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4대 보험 가입도 안 하고 4대 보험 가입도 안 하고 업무 취급 제한. 자, 친구한테 이거 서류 줘봐. 내가 이거 가지고 와서 처리해 줄게. 자, 이건 회사 종사자로서의 일이에요. 그냥 취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번 너 대신 운전해 줄게. 내가 이번 한번 이 서류 내가 가지고 가서 처리해 줄게. 하는 것도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해. 그래서 여기 업무 취급 제한은 2년간 했던 업무에 대하여 2년간 제한된다. 요 문장 넣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도별 그 확인학습 자료에다가 그 내일 넣어드릴게요. 알았죠? 요 조문. 그래서 취업 제한은 5년간 근무했던 곳에 3년간 제한되는데 업무 취급 제한 있죠. 요건 저기 2년간 다뤘던 업무에 2년간 업무 취급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업무 취급 제한은 2년이고 취업 제한은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렸고 내일 진도별 확인학습 자리에 조문 넣어드릴 테니까 그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고, 자 37번에 가셔가지고 적절하지 않는 건데 이게 또 판례예요. 판례 동그라미 하시고, 자 1. 능력과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대기 명령을 자 합니다. 자 여기 그 능력 향상 기대가 안 되면 징계 사유가 아니라 직권면직 사유예요. 직권면직 사유. 동의받아서 할 수 있는 직권면직 사유니까 1번이 틀렸죠. 자 여기 3번에 앞지르기 금지 의무를 위반한 버스 정류장에서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사이카에 승무하고 교통단속을 하던 교통경찰관이에요. 근데 교통경찰관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앞지르기 하는 차량을 발견을 하고 단속을 하지 않고 주의만 하고 돌려보냈어요. 다음부터 여기서 앞지르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주의만 하고 돌려보냈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니까요. 이 부작위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경찰 작용이라는 것은, 특히 행정작용은 예방 목적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이 경우 뭡니까?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위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에서 앞지르기 하지 못한다고 주의한 데 그친 부작위는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인 즉슨 불합리하지 않다.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요, 직무내외를 불문합니다. 직무내외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징계가 아니라 직권면직. 자, 38번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형벌에 따른 급여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 했는데요. 자, 그 옆 페이지에 여백이 있으니까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백. 자, 해, 금, 탄, 면. 알았죠? 탄탄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요즘 뭐 탕후루? 뭐 그게 유행이라대. 근데 우리 그 교무실에서 이게 창문 딱 열면요, 탕후루 가게가 딱 보여.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단 거라며? 탕후루. 예, 자, 그래서, 탄면이야. 탄 게 아니야. 알죠? 탄면. 해임인데, 금품 때문에 해임 처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탄핵, 파면, 자 해금, 탄, 파라고 할 걸 그랬나? 대파처럼. 자 해금, 탄면으로 회사를 떠나신 분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부입니다. 여기서 전부 하면 안 돼요. 일부 줄여 지급한다. 이게 연금법 조문이에요. 공무원 연금법에 있는 조문이야. 그래서 해설지에도 그걸 넣어놨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 실무책이 이걸 문제로 만들어 놨어요. 자, 해임은 모든 해임이 다 금품 때문에 해임받은 경우다. 금품으로 인한 해임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 한다야. 알았죠? 해금, 탄, 파. 해금, 탄, 파도 괜찮고. 근데 항상 보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답이야. 해금, 탄면 괜찮네. 해금, 탄면. 신승면에 의해서 해금, 탄면 새로 나왔습니다. 자,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금, 탄면 출제되라. 해금, 탄면. 그래서 38번에 금고 체크 일부 줄여 지급한대. 2번은 그 서술에 밑줄하는 거 해야 돼요. 줄여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단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사 중이야.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때 계속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중지시켜 놔야 돼요. 알았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말합니다. 진행 중일 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3번의 동그라미. 탄핵, 파면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는데 다음 시험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 바로 틀렸다고 푸세요. 뭔 소리인지 이해했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4번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해임 동그라미. 줄여 지급한다. 맞아 틀려? 이게 없어서 틀렸어. 금품. 자, 해임됐을 때 퇴직급여, 퇴직수당 일부를 지급한다. 이게 맞으려면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금품 수수 등으로 인하여 해임 처분 받았을 때 이 문장이 들어가야 돼. 이해했어? 좋았어. 자, 그리고 39번에 자, 39번은 조문 문제니까 한번 보시고 1번에 지체 없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징계에 따른 결정 재량은 인정이 안 되죠. 자,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4번처럼 30일 안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 40번 판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징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자, 우리 행정행위 있잖아요. 행정행위 처분을 할 때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 중에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위반하면 위법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형식이나 절차의 하자, 흠은 치유가 또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 주체나 내용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주체 있죠? 주체에서 봐보세요.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땡땡 순경 에서요.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시도 경찰청장. 그래서 이건 적법이에요.
근데 경찰서장이 면허 취소하거나 김순경이 면허를 취소했어. 이건요? 무효인 위법이에요. 여기는요? 미안해. 바꿨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에요. 여긴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에요. 둘 다 뭐예요? 위법이죠. 이게 판례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11월에 풀 거란 말이에요. 왜? 중대 명백한 건 김순경이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건 서장이거든. 그래서 일단 따라줘야 돼. 그래서 서장의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는 거야? 공정력. 하지만 김순경의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인정 안 하는 거야? 공정력을 인정 안 하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40번에 1,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걸 무효 사유로 보면 안 돼요.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2번, 출석 통지는 구두, 전화, 전원의 방법으로도 충분하다. 족하다. 전화로도 되고 전달받은 것도 괜찮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 무죄 판결된 사실에 근거한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당연 무효다. 별개로 본다. 형사재판 증거 없어가지고 형사재판 증거주의잖아요. 증거 없어서 무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는 건 별개로 본다. 그래서 무효 아닙니다. 별개다. 그리고 4번 그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 처분하는 것은 안 된다. 알았죠? 다시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하는 것은 안 된다. 자, 고생하셨고 오른쪽에 41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총경 이상을요 경무관 이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총경 이상을 경무관 이상으로 바꿔주시고 2번 우리 처분 사유 설명서는 15일 안에 보내주면 됩니다. 자, 3번 밑줄 하나 읽을까요?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는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 있죠. 교부는 거기 동그라미 하나 소송 서류가 아니다. 소송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의 송달, 이게 등기 송달이거든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책상 위에 놓여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적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는 소송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교부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4번 징계권자가 징계 의결대로 징계 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스스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좋습니다. 자, 취소 변경할 수 없다. 옆에다가 불가변력이죠. 그래서 징계 처분 이후에 불가변력 발생해서 자, 그래서 이는 의결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징계 처분은 준사법적 작용으로 봐요. 준사법적 작용으로 봐요. 그래서 불가변력은 일종의 확정력이에요. 직권 취소, 직권 철회할 수 없는 확정력, 실질적인 확정력, 존속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이후에는 자, 행정청 스스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고 쟁송으로만 취소 변경 가능해요. 어떤 내용 여기죠? 자, 징계 처분은 준사법적 작용, 이런 준사법적 작용에 대해서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불가변력. 그래서 징계권자가 징계 의결대로 처분을 행한 다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 없다. 직권 취소, 직권 변경이 안 돼요. 그럼 무슨 변경만 돼요? 쟁송. 알았죠?
쟁송 변경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42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됐는데 1. 3승이에요. 의가 아니라 승이고 2. 반드시 이게 틀렸어요. 의견 제출은 의견서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어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말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인 채택은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하고 정답 4번이죠. 요구권자의 동그라미 하시고 요구권자가 진술해야 되는데 다만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됩니다. 그 요구한 자 자리에 가로하시고 요걸 징계 대상자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징계 대상자는 되도록이면 가서 자기 방어권 행사해 주는 게 좋지. 요구권자의 진술은요. 서면으로 그리고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데 되도록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면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최근에 징계에서 새로 들어온 규정이다라고 수업 때 제가 되게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신분법을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작용법 같이 자 정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판례가 들어간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조문 중에 뭐 단어 바꾸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정리 잘 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